야호! 언어 미래인 2단원의 단어, 탐구 두 번째 단어의 짜임 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단어에 대해서 꼭 확인해 놓고요. 그거 익혀있지 않으면 이 단원이 곤란해지니까 시작해 볼게요. 단어의 짜임, 단어와 형태소, 용어가 잔뜩 나오고 있는데 용어들을 확인을 해놔야 되겠네요. 다음 단어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것과 나눌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해 봅시다. 별자리는 별자리, 눈꽃, 나비 못 나누지, 주름살은 주름살, 살구 못 나누지, 남을 못 나눠, 나눌 수 있는 애들, 나눌 수 없는 애들. 하나의 문장은 몇 개의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가 있다. 그렇겠지. 하늘에 비구름이 띄었다. 저렇게 쓱쓱쓱쓱 그어서 잘라놨는데 무슨 단위로 잘라놨어요? 띄어쓰기 단위로 잘라놨죠. 띄어쓰기 단위로 잘라놓으면 어절 단위로 구분을 한다. 하늘에 비구름이 끼었다. 가에서 나로 넘어오면서 구별이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에와 하늘, 비구름과 이라고 해서 조사를 따로 구분해 놓은 거네. 어머, 조사를 따로 구분해 놨다. 조사도 단어니까요. 단어로 구분해 놨다. 다는 여기에다가 하늘에 비구름이 끼었다 해서 비구름을 비와 구름으로 끼었다는 끼었다 이렇게 나눠놨죠.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최소 단위로 나눠 놓은 거다. 다는 형태소로 구별을 해 놓은 거다. 가는 문장을 띄어쓰는 단위를 기준으로 나타내고 이것을 어절이라고 합니다. 어절이라고 옆에 써 있죠. 나는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그 말 뒤에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기억합시다. 말 뒤에부터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두 글자로 줄이면 뭐? 조사. 조사까지 쓱쓱쓱쓱 그어놓으면 단어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다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 이것을 형태소라고 합니다. 용어는 외우셔야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형태소. 예를 들어 위의 문장에서 비구름은 비와 구름으로 나눠도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구름을 쓱 끊어서 구와 구름이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요 의미가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구름은 나눌 수가 없다. 한 세트다. 구름은 하나의 형태소다. 형태소 같은데 가운데 하늘, 비, 구름처럼 혼자서 쓰일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에, 이, 끼, 얻다처럼 다른 형태소와 쓰여야 하면 의존 형태소. 방금 읽은 부분은 위의 줄이죠. 자립성에 따라 혼자 쓸 수 있어요. 혼자 쓸 수 없어요. 의미에 따라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실질적 의미가 없으면 형식 형태소. 미리 얘기할게요.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접사 이런 아이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다음 93페이지. 또한 하늘, 비, 구름, 끼처럼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에, 이, 얻다처럼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면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 한번 할까요? 형태소를 구별을 할 거예요. 형태소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에 따라서 혼자 쓸 수 있니 없니 자립 유무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니 없니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자립 형태소 혼자서 쓸 수 있다. 자립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자립 형태소. 혼자 못 씁니다. 남한테 꼽사리 껴야 되겠지. 의존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형태소는 자립이면서 실존일 수 있고 자립이면서 형식, 의존 실질, 의존 형식 이론상 4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4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밑에 2번 네모 단어의 구조와 단어 만들기. 다음 단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레길은요. 둘레 더하기 길. 사랑꾼은 사랑 더하기 꾼이라고 되어 있죠.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차이가 있지. 어떤 차이가 있어? 둘레, 길은 둘레도 의미가 실질적 의미가 있고 길도 실질적 의미가 있고 사랑꾼에선 사랑 실질적 의미가 있지만 꾼은 실질적 의미가 없죠. 실질적 의미가 있는 동그라미 표시해놓은 애들은 어근, 실질적 의미가 없이 어근이라고 불리워지는 단어의 앞뒤에 붙은 애들은 접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살펴봅시다. 단어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이루어진다. 이때 형태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근과 접사로 나눌 수 있다.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가운데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해주면 접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어 맨손 웃음은 맨손 웃음, 손 웃다, 어근 맨음, 접사. 접사 중에서도 앞에 오면 접두사, 어근의 뒤에 오면 접미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단어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단어 만들기. 단어 중에 집, 바다처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일어. 옆에다가 쓸까요? 단일어, 어근 한 개. 둘 이상의 어근이나 접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면 복합어.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는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거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는 것들을 파생어라고 한다. 물론 접사가 앞에 와서 접사와 어근이 결합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확인해 놓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어,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이 용어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겠지. 94페이지 넘어갈게요. 탐구 2.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순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냐 안 하냐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눕니다. 탐구 2번 별표. 모의고사에 보면 최근 2, 3년 내에 통사, 비통사 강조가 많이 됐는데 올해 연계교재에서는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확인해 놓읍시다. 새해는 새 더하기 해, 관형사 더하기 명사. 합성어. 국어에선 관형사가 주로 명사를 꾸며줍니다. 어디에서? 앞에서 뒤로. 새해.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줍니다. 우리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서 관형사를 명사 앞에 두는 것들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새해는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고 높푸르다는요. 높다, 푸르다,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 확실하지. 형용사의 어간이 직접 결합한 형태인데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납니다. 왜냐? 형용사 두 개가 결합할 때에는 중간에 뭐가 와야 되는데 연결어미가 와야 되는데 얘는 연결어미가 없다고. 그래서 연결어미가 없이 우린 평소에 잘 쓰지 않는데 그런 애들은 뭐라고 한다?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확인을 한다.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도 나눕니다 라고 해놨는데 이제 위에다가 또 한번 정리할까요? 합성어는 무엇과 무엇으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통사적 합성어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거는 관형사 더하기 명사. 비통사적 합성어에는 형용사지만 말을 바꿀게요. 용언의 어간의 곧바로 용언의 어간이 결합해 있으면 비통사적인 합성어.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만 외워놓으면 되나요? 아니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2, 3년 동안 문제 울거먹으면서 이런 얘기만 나와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다가 몇 개씩 더 써드릴 테니까 준비하시고
통사적 합성어 다른 거 먼저 하러 갈게요. 관형사, 명사 말고 명사 더하기 명사. 예를 들면 뭐 있을까? 팥죽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용언의 연결형 에다가 용언의 어간이 결합한 경우.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걸어가다 이런 애들이 있겠네. 괜찮나요? 그 다음 비통사적인 합성어는 용언의 어간에 용언이 어간이 곧바로 연결이 되었던 것.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에 체언이 곧바로 오는 것. 예를 들면 칼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잠깐만 볼까요? 용언의 오케이. 그 다음 비통사적인 합성어로는 용언의 어간에 용언의 어간이 결합하거나 용언의 어간에 체언이 결합하거나 그 다음 부사이에 체언이 결합하는 경우. 예를 들면 똑똑박사, 척척박사 이런 아이들도 비통사적인 합성어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얘네들은 꼭 기억해 두고 요게 정리 교과서 내용 정리가 끝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서 각각의 예를 살펴보는 거다. 여기 읽기 중 활동 얘는 중요해요. 검불다는 검다 불다, 뛰놀다, 뛰다 놀다, 본받다, 본받다, 어깨동무, 어깨동무, 굶다 줄이다, 겉늑다, 눈물 확인해 볼까요? 검불다는요. 검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불다라는 용언의 어간이 곧바로 들어와 있죠. 비통사. 뛰놀다는요. 뛰다라는 어간에 놀다라는 어간이 곧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비통사. 본받다. 본. 체연에 용언이 온 경우죠. 그래서 본받다 통사적 합성어. 그럼 옆에다가 또 하나 쓸까요? 체연에 용언이 결합해 있는 경우. 통사적 합성어. 어깨동무, 어깨, 체연, 명사, 동무, 체연, 명사, 명사 결합했으니까 비통사. 굶주리다는요. 굶다, 줄이다 연결어미가 없네요. 비통사. 겉늘다, 체연, 늘다, 용언, 통사. 눈물, 눈, 체연, 물, 체연, 통사.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다음 본문으로 계속 이어서 할게요. 파생어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참, 뒤, 헛 등 어근의 앞에 결합하는 접두사는 어근의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며 새로운 말을 만듭니다. 끊고, 꾸러기, 스럽다는 쓱쓱 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 접미사죠. 어근의 뒤에 결합하는 접미사, 접두사보다 종류가 많고 접두사와 달리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어근의 성격을 바꾸기도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모든 접미사가 품사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해 놓자. 밑에 새말 만들기 그렇게 중요한 단어,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새말은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져 사용하는 말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새말이 만들어지면 사회적 공인을 받아 국어사전에 실리기도 하고 유행어로 사용되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가상공간에는 중심으로 많은 새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말의 뛰어난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우와,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들 수 있지? 대박. 동시에 사회의 변화 양상과 언중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말을 만들 때 무작정 다짜고짜 처음부터 새로운 말을 완전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보통은 합성이나 파생과 같은 기존의 방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머리 글자의 결합을 따기도 하고 단어의 일부의 결합을 하기도 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도 만듭니다. 새로운 개념과 사물이 등장함에 따라서 새로운 말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우리말의 단어와 단어 만드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게 새말을 만든다면 새말은 더욱 널리 쓰이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더 한층 풍요로워질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새말 만들기 방식을 봤더니 꿀, 피부, 꽃, 미남 합성의 원리로 만들 수가 있고 공교롭게도 꿀피부, 꽃미남 얘네들은 둘 다 통사적 합성어네요. 파생에 의해서 대인, 배, 몸, 치,
어근접사, 어근접사. 파생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고 개취, 개인의 취향, 머리 글자, 깜놀, 깜짝 놀라다, 머리 글자를 따오기도 한다더라. 단어의 일부를 결합해서 컴, 맹, 네티켓 이렇게 머리 글자뿐만이 아니라 단어의 머리 글자 이외의 일부 부분을 결합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 통사, 비통사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5번 문제 한번 보러 갈게요. 작은 형은 작다형, 먹거리는 먹다거리, 첫사랑, 낯설다, 호두, 과자. 살펴봅시다. 1번은 작은 형은 작다라고 하는 어간의 은이라고 하는 관형, 사형, 어미가 붙어서 뒤에 오는 형을 꾸며주고 있죠. 말을 좀 풀어서 쓴다라고 하면 용언의 연결형 더하기 체연, 통사지. 2번 먹거리는요. 먹다의 먹이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의 곧바로 거리라고 하는 체연이 붙어와 있지. 비통사네. 첫사랑의 첫은 관형사고요. 사랑은요. 체연이죠. 관형사는 체연 앞에 원래 옵니다. 통사. 낯설다의 낯은 체연. 설다 용언이죠. 체연 더하기 용언은 통사지. 호두과자는 체연 더하기 과자, 체연, 통사네. 나머지는 다 통사지만 2번만 비통사였었다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시간이 얼마 많이 지나지 않아서 다음 파트까지 계속 이어서 연달아 쭉 설명을 할 거예요. 활동.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에 유의하여 다음 문장을 분석해 봅시다. 형태소로 나누어 봅시다. 자, 형태소 나눌 때 어떡하라 그랬어요? 절 단위로 띄어쓰기 한 다음에 조사를 찾고 그 다음에 복합어라고 이야기하는 파생어, 합성어 찾고 용언을 찾은 다음에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시라. 그래서 형태소의 개념에 유의하여 다음 문장을 분석하는데 형태소로 나누면 일단 어절 단위로 띄어쓰고 조사에, 나무에, 새잎, 이라고 해서 조사를 끊어두고 복합어 뭐 있나요?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찾으면 되지. 하나 있네. 새잎, 새잎. 그 다음 용언, 동사, 형용사 찾읍시다. 어디 있어요? 있는, 있다, 있고, 있으면, 있으니, 있게, 있냐, 있. 어간, 어미. 돋았다, 돋다, 돋고, 돋으면, 돋으니, 돋아서, 돋게, 돋냐, 돋, 어간, 다, 종결어미, 선어말 어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가? 혼자 쓸 수 있어요, 있어요. 혼자 못 써요, 혼자 못 써요, 혼자 못 써요. 혼자 쓰고, 혼자 못 써요, 혼자 써요, 혼자 써요. 못 써요, 혼자 못 써, 못 쓰고, 못 쓰고. 이렇게 확인을 해 놓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애들은 혼자 쓸 수 있어요. 자립 형태소. X 표시한 애들을 혼자 못 씁니다. 의존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또 한번 따져볼 거예요.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 있지, 있고, 없어. 뜻 있어, 뜻 있어. 혼자 못 써서 그렇지. 뜻 없어, 뜻 있지, 뜻 없어, 뜻 있고, 뜻 있어, 뜻 없어, 뜻 있어. 혼자 못 써서 그렇지. 뜻 없어, 뜻 없어. 방금과는 달리 지금 OX 해놓은 건 실질적 뜻이 있냐, 뜻이 없냐라고 구분할 수가 있다. 무수히 많은 문장으로 연습하시게 될 겁니다. 밑에 2번 보러 갈게요. 단어의 구성 방식에 유의하여 파생어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파생어는 뭔데?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 헛, 기침, 먹, 이, 짓, 밟다, 낚시질, 웃, 걱정스럽다. 근데 낚시질은 낚시질 오케이 됐어. 헛기침은요. 헛기침, 먹다, 이, 짓, 밟다, 낚시질, 웃다, 걱정스럽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기침이라는 명사가 헛기침 명사 그대로 나가죠. 명사, 명사.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먹이 명사, 밟다라고 하는 동사, 집 밟다 동사, 낚시 명사, 낚시질 명사, 웃다 동사, 웃음 명사, 걱정 명사, 걱정스럽다 형용사. 살펴봤더니 어떻게 해요? 헛기침, 품사 유지, 먹이, 품사 변하고, 집 밟다, 품사 유지, 낚시질, 품사 유지, 웃음, 품사 변하고, 걱정스럽다, 품사 변하고. 살펴봤더니 품사가 변하는 애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예요? 어근이, 접사가 뒤에 있는 애들이지. 뒤에 있다고 전부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전미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를 명사, 동형사, 형용사, 부사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지 바꾼다가 아니라고요. 다음 페이지 확인할게요. 96쪽. 단어의 구성 방식에 의해서 합성어에 대해서 탐구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합성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밑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옆에 나와 있는 합성어의 종류, 대등 합성어, 어근과 어근인데요. 소, 말 앤드 소, 앞뒤, 앞 앤드 뒤, 노푸르다, 높다 앤드 푸르다라고 해서 어근 A 앤드 어근 B가 어떻게 대등하게 연결된 대등 합성어. 반면에 밑에 나와 있는 밥그릇은요. 밥그릇, 걸어서 걸어가다라고 해서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의 의미를 수식해주면 종속. 가시방석은요. 가시 앤드 방석 아니죠. 가시 박혀있는 방석도 아니고 편치하는 자리라고 하는 제3의 의미를 지니는 융합 합성어도 있다더라. 오고 가다 대등, 늦은 더위 종속, 밤낮이라고 하면 밤과 낮이라고 보면 대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밤낮을 언제나 항상이라는 의미로 쓴다면 걔는 융합입니다. 힘을 쓰다. 상태를 보여주니까, 동작을 보여주니까요. 종속. 굳은 살, 꾸며주니까 종속. 논밭이라고 하면 논 앤드 밭, 그러니까 대등. 쓸까? 종속, 종속. 피땀은요, 피 앤드 땀인데, 이게 진짜 피와 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대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뭐라고? 융합으로 보아야 한다. 저도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밤낮 같은 경우도 융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라라는 것들. 아마 확실히 밑에처럼 분류를 해 주실 겁니다. 라는 것들. 밑에 예에서는 피땀만 나와 있지만 저는 위에 나와 있는 밤낮도 언제나 항상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면 융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통사, 비통사 확인을 해봅시다. 밤낮은요, 명사 더하기 명사니까 통사죠. 힘쓰다는 명사 더하기 용언이니까, 굳은 살은 용언의 연결형에다가 더하기 명사 왔으니까 통사, 논밭은 명사 왔으니까, 피땀은 명사 이어졌으니까 통사적 합성어. 오고 가다 연결어미 없죠. 늦은 더위 연결어미가 없지.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 손 쉽다, 본 받다, 굿 세다, 들어가다, 잡아먹다. 여기에서 통사적 합성어가 아닌 비통사적 합성어 찾으면 누구? 3번이겠죠. 왜? 굿세다는 굿다의 굿, 세다의 세다, 요렇게 용언과 용언이 연결되는데 굿세다라면서 용언의 어간에 용언의 어간이 곧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통사다.
꽃에다 라면서 연결 어미가 들어가 있으면 통사였을 텐데 연결 어미가 없어서 비동사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97쪽 세 말의 구조를 분석해보고 세 말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별표.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이게 이건가 저건가 라고 해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봅시다. 무꺼풀 없어요. 꺼풀이 어근 접사. 누리꾼 어근 접사. 딸 바보 어근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얘네 둘은 파생이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으니까 얘는 합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말과 같은 사례의 세 말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봅시다.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 남자의 남, 사람의 사, 친구의 친, 단어에 각각 머리 글자를 결합했고요. 급식체, 급식을 먹는 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문체, 급식체, 어이쿠야 멀리 떨어져 있네. 단어의 일부를 결합했다. 부어 먹다는요. 부어 먹다, 찍어 먹다, 머리 글자를 결합했고요. 쩔다, 대단하다, 굉장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기존의 단어 쩔다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가 된 겁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밑에 사전에 새말과 실린 새말과 실리지 않는 새말을 이용해 보고 바람직한 새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열심히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단어의 의미 관계 어렵지 않고 후딱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두 상황. 서다의 반대말. 자동차가 서다 끽. 자동차가 섰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가 반대로 가면 되겠지. 체면이 서다. 망신당했어. 체면이 깎이다. 무슨 말 하고 싶은데요? 똑같은 서다라는 단어도 상황에 따라서 반대 말이 다를 수가 있다. 어휘란 보캐블러리 일정한 범위 속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휘를 구성하는 단어들은 의미를 중심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단어의 어휘를 연구하라.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라. 따라서 단어의 의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면 더욱 풍부한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 의미를 중심으로 서로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아요. 첫 번째, 유의 관계, 비슷한 의미의 관계.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하면 유의 관계, 그러한 단어들을 유의어.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그 의미가 비슷하지만 쓰이는 상황과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다. 배우다, 학습하다, 익히다, 수강하다, 공부하다, 사사하다 전부 다 비슷하게 배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둑을 배우다, 바둑을 사사하다, 둘 다 배우다라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특히 요 사사하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스승님이 누구냐라는 게 중요해지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99쪽 반의 관계, 반대말이라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서로의 의미가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단어들을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러한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합니다. 반의어가 성립되려면 이 개념은 엄청 중요해요. 한 쌍의 반의어 사이에 하나의 의미 자질만 다르고 나머지 자질은 같아야 합니다. 숙녀의 반대말은 신사래요. 왜? 숙녀는, 신사는 둘 다 사람이고 둘 다 성숙해 있지만 하나는 여성이고 하나는 여성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의미 요소들 중에 성별 하나만 다르기 때문에 숙녀와 신사는 반의 관계가 된다. 소년과 소녀는 어때요? 성별 하나만 다르죠?
하지만 여기 소년과 소녀는 성별 하나만 다르지만 청년과 할머니는 성별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의 관계지만 요건 반의 관계가 아니다. 그 설명이 밑에 있고요. 반의 관계는 한 쌍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개의 단어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땅의 반대는 하늘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다음 상하 관계. 두 개의 단어 중 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면 상의어. 다른 의미에 포함되면 하의어라고 합니다. 동물과 개에서는 수학기호 써볼까요? 동물이 이렇게 포함을 하죠. 상, 하. 개 진돗개에서는 개, 진돗개니까 상하. 여기에서는 개가 하의어인데 여기에선 상의어죠? 고정된 거 아니다. 그 다음 상하 관계에서는 또 중요한 말이 뭐냐? 요 말. 상의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 하의어는 개별적이고 한정적이고 구체적이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동음이의어라고 하면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 다의어, 의미가 여러 개인 단어. 넌 무슨 띠니? 띠의 색깔을 물어본 건데 얘는 12간지의 간지, 난 뱀띠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죠. 띠, 발음이 똑같죠? 뜻이 다르네요. 여기에서의 이 띠와 뱀띠의 이 띠는 동음이의 관계다. 그냥 써놓을까요? 동음이의 관계다.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는 동음이의어. 두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면 다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겁지겁 뛰었더니 땀에 흠뻑 젖었어. 그 피부에 배어 나오는 액체에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였어. 바느질 한 번 이렇게 바늘 넣었다가 빼는 그 땀이, 이 땀이랑 이 땀은 의미상 서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동음이의어다. 현우는 손이 커서 큰 장갑을 사야 한다. 손목 아랫부분. 그 일은 손이 많이 간다. 노력이나 기술이 필요하다. 요즘은 일이 바빠서 손이 많이 필요하다. 일손, 일을 하는 사람, 노동력이 필요하다. 근데 살펴봤더니 손목 아랫부분 신체 부위, 손이 많이 간다.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 보통은 손을 쓰지 않나? 힘, 노력, 기술은? 요즘은 일이 바빠서 손이 많이 필요하다. 일손, 일하는 사람. 뭘로 일해요? 보통 손으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손들은 서로 의미가 관계가 있어요. 사전에서에 찾으면은 단어의 의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올 테고 제일 많이 중심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요 1번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핵심 의미다. 중심 의미, 나머지는 주변적인 의미. 중심 의미가 먼저 형성된 다음 주변 의미로 파생되는 것이다. 혹은 의미가 확장되는 거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의어의 의미는 중심적인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의 손이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중심적인 의미. 나와 다는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것이니까 주변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101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활동을 하며 유의어 비슷한 말 더하다, 따뜻하다의 유의어를 찾아서 한번 적어봅시다. 얘네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보기에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살펴봅시다. 라는 것들은 시험 문제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2번 저라면 위에 1번보다 여기 2번 문제 내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네모해 놓겠지.
뜨다이의 반이어를 써보고 다양한 반이어를 가진 단어의 예를 더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얘네도 역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어를 포괄할 수 있는 상의어를 찾아봅시다. 이미 중요한 개념이 나왔죠? 상의어는 포괄적이다. 얘네들 쭉 포괄할 수 있는 단어는 가전제품. 밑에 거를 쭉 포괄할 수 있는 단어들은 유제품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4번 다음 동시와 광고를 보고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에 대해서 탐구해 봅시다. 동음 이의어 다른 단어다. 서로 의미상 연관이 없다. 다의어 하나의 단어다. 그 아래에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나눌 것이다. 쓴 사용법, 웩. 이렇게 쓴 약은 처음이야. 마시죠. 엥. 이렇게 쓴 모자는 처음이야. 착용하는 거고요. 행. 이렇게 쓴 글씨는 처음이야. 필기하는 거고. 해. 이렇게 쓴 하나를 여러 뜻으로 사용하는 아이는 내가 처음일 것이라면서 가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서로 의미상 관계가 없죠? 동음 이의어지. 나에 나타나 있는 서울시 노숙인 위기 대응에 대한 홍보 포스터. 길에서 잠들면 영원히 잠들 수가 있습니다. 죽어요. 이렇게. 계속 자면 그거 죽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의 자다와 여기에서의 자다는 의미상 관련이 있죠. 그러면 나는 잠들다 다의어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우리 주변에서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예를 더 찾아보세요. 열심히 찾아보시고 다음 모든 별로 다음 분야 가운데서 세부 주제를 골라서 한번 글을 차근히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옆에 있는 것들은 문제가 되겠지.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단어 관련돼서 품사, 단어, 형태소, 105페이지, 단어 만들기, 새말,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얘네들은 필수적으로 꼭 확인해 놓고 당연히 야호! 108페이지까지 숙제가 되겠죠. 아주 간결하게 설명한 이번 강의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와 여러분들 교과서 이 엄매 미래인 있죠.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만 있어요. 쉬운 내용만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은 당연히 어려운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외부 교재에 문제 풀면 된다. 요번 시간에 오시면 여러분들 요 강의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은 어려운 문제풀이를 할 것이다. 수고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꼭 써주세요. 안녕!